일반인들이 통상 착각하고 있는 게 본인 파탄을 일으킨 사람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혼인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부의 마을정의 이우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민형사가사센터에서 이혼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그리고 재판상 이혼 내에는 조정이혼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재판상 이혼을 갔을 경우에 세부적인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엔 최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이혼율이 3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각하면 미국이 가장 높고 특이하게도 북유럽의 복지국가의 스웨덴이 2위고 대한민국이 3위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협의이혼이 있고 배우자 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해서 재판상 이혼을 가야 되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 제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합의 내용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 교섭권만 법원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절차는 당사자끼리 최초 협의이혼서를 가지고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담당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확인하고 판사 면담을 하고 미성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후에 다시 두 사람이 이혼할 건지에 대해서 확인 의사만 거치면 이혼이 확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숙려기간에서 최소 3개월 숙려를 거친 다음에 판사가 두 분이 이혼하시겠느냐 했을 경우에 그 확인 절차 거친 다음에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동사무소, 구청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철회를 해버리면, 철회 신고서를 법을 내버리면 절차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서 재판으로 판결 선고를 받게 됩니다. 판결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 이혼은 확정됩니다. 그 이후에 행정기관의 이혼 신고 절차 여부는 부속 절차로서 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발생할 뿐이지 이혼의 효력에는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은 이혼 확정 절차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한 사람 철회를 해볼 끝이 나지만 재판상 이혼은 재판 판결 선고만 받으면 이혼이 확정되는 게 가장 큰 차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당사자 간의 이혼을 재판을 통하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 절차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보다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서로 법원 내에서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거쳐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두 사람 간의 교류라든가 자녀들 관계에서는 재판상 이혼보다는 조정 이혼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할 것입니다. 협의 이혼은 법원 밖에서 당사자의 합의지만은 조정 이혼은 법원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이기 때문에 일단 효과 자체가 조정 이혼으로 선고가 된다면 그 자체로 협의 이혼과 달리 이혼이 확정됩니다. 또한 그 내용 면에서도 조정 이혼은 그 협의 이혼에 포함된 사항 외에도 재산 분할, 위자료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유명인들이나 재벌 같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 조정 이혼 제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인들도 협의 이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도 짧고 당사자 원만한 합의도 할 수 있는 조정 이혼 제도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재판상 이혼에 준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에 필요한 증거, 재산분할에 대한 증거 이렇게 명백히 요구되지만 조정이혼에는 그런 증거가 엄격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을 한다면 더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은밀성이 있고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상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재판상, 즉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가사법이 아닌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6가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결혼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능력에 관계없이 상호간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악의의 유기, 혼인신고 후에 무단으로 합의 없이
가출을 해서 소득을 갖다 주지 않다든가 이런 경우가 이제 악의 유기가 되겠죠. 세 번째가 배우자로부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네 번째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그리고 배우자가 알 수 없는 사유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은 불명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로 내놓고 있고, 5가지는 특정한 경우에 이혼 사유고, 포괄적으로 마지막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사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판사가 판단했을 때 두 사람 더 이상 도저히 서로 간의 생활 차이, 생활 방식, 또 여러 습관 이런 거로 등으로 인해서 혼인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 이럴 때면 그런 경우에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 사유 확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성생활 같은 경우도 거부할 경우에도 당연히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의 성적 질병 또는 성적 불능 사유가 혼인 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한테 고지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상 이혼의 내용, 뭘 재판을 하느냐, 크게 제일 먼저 당연히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느냐, 두 사람 간에. 근데 두 번째로 재산 분할, 혼인 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에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중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동재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배우자 간에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감소 또는 증가, 유지에 노력한 그게 된다면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분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판례에서는 혼인생활 10년으로 기준을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50대 50. 예전에는 남자가 소득 활동을 하고 여자의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했기 때문에 6대 4, 7대 3 남자 쪽에서 많은 기여도를 인정해줬으나 지금은 10년의 혼인생활을 한다면, 특별한 기여도에 다툼이 없다면 남녀 공이 50% 상당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인정되었을 경우에 몸이 좋지 않아서 아파서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기여하지 못한 경우에 일방이 소득 활동을 해서 자녀 양육까지 같이 했다. 이럴 경우는 당연히 상대방은 기여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재산분할 정도가 비율이 7대 3, 8대 2 이렇게 낮게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혼인 중이라도 사유로 합의로 하든 개인적으로 가출을 하든 별거가 됐다면 공동생활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말 그대로 혼인 파탄을 인해서 그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고통, 충격을 받았을 경우에 받는 금전적 배상 책임입니다. 일반인들이 통상 착각하고 있는 게 혼인 파탄을 일으킨 사람은 재산 분할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전혀 별개입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소송물이 이혼과 재산 분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 때문에 별개의 영역입니다. 잘못을 해서 바람을 피워도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지만은 재산 분할은 위자료 관계없이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3천만 원 정도에서 판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명확하지 않은 위자료 혼인 파탄 책임이 있다면 1,000에서 2,000 정도가 통상적으로 위자료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재산 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본인의 위자료 받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더 추가적으로 재량적으로 판단해주는 법원도 있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 관련해서 가장 요즘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상간녀 소송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또 유부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상대방 남아있는 다른 배우자에게는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자료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3천만 원 정도로 맥시멈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이고 3천만 원이 나온 경우는 제 경험상 요즘은 그렇게 증거 취득이 좀 힘들지만 예전에는 현장에 급습해서 부정행위 순간을 확인하였을 경우에 3천만 원을 준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2천만 원 정도에서 상간녀 소송이 위자료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사유도 물론이고 부정행위 상간 소송에 있어서 증거가 명백해야지만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자에게 위자료 선고, 분할 대상 감소, 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사립 탐정이라든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들 대부분이 이제 차량 미행, 개인 미행, 불법 사진을 찍거나 해서 이제 취득하는데, 또는 배우자의 핸드폰에 스파이 앱 같은 것을 깔아서 불법 녹취를 하거나 녹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과연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느냐? 몇 해 전까지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개인정보법이라든가 통신비밀보호법, 또 스토킹 범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위법하게 수집한 불법 증거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이렇게 어렵게 흥신소 통해 돈을 주고까지 수집한 증거가 불법 증거가 되어서 증거로 사용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사처벌이 되고, 또 이러한 형사처벌은 통상적으로 이혼소송에 무단으로 불법 수집한 증거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 사유 또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이혼 사유를 제공하게 되기도 하고 형사처벌 받기도 하고, 만약에 공무원일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수집을 해서 벌금액 1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 대상이 되고 승진에 누락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증거 수집 관련해서는 본인이 수집되어 있다면 상관없지만은 이후에 새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특법한 수단으로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한다든가, 기존에 CCTV라든가 필요한다면 증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무단으로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 이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개별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아이들을 하고 이혼 후에도 새로운 재결합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본다면 협의 이혼 절차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이혼 절차가 할 수 없을 때,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나는 도저히 이 배우자와 살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전에 조정 전제주의에 따라서 조정 이혼을 이용한다면 더 빨리 재판상 이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조정 이혼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당연히 다시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 간의 법률상 관계는 단절되지만은 이혼 후에도 자녀들 관계는 계속 유지해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원 발일정의 유덕 변호사였습니다.